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한 이 사법부의 판결에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입니다. 이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고 대선 개입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국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리 짜여진 각본이었을까요? 보란듯이 한덕수가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아마 출마도 바로 할 것이라 생각하며 보수 단일화 과정 그리고 오늘의 판결을 빌미로 총공격할 게 너무 뻔히 보입니다. 이런 플랜이 미리 가동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뿌리 깊은 곳에까지 퍼져 있습니다. 매불쇼의 이용우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의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사법 쿠데타에 대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명백한 정치 판결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는 대법원의 상고가 올라오기 전 또는 올라온 직후부터 기록을 열람했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죠.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자기가 이 담당 대법관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미리 기록을 열람하고 의견들을 형성해 나갔다. 저는 이건 중대한 이 사법권의 침해라고 보거든요. 아예.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해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니 이렇게 빛의 속도로 드라이브 건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볼만한 어떤 강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판결을 해요. 4월 22일 날 비로소 소부에 배당했거든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배당된 소부만이 이 기록에 대한 검토와 연구와 심리와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날 바로 전압에 회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심리했어요. 네. 그리고 하루 건너서 그 다음날 심리하고 더 이상 심리는 없었습니다. 과연 이 짧은 시간 내에 기록을 다 검토해서 의견을 형성해서 결론에 도출한다? 누가 봐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전부터 이미 자기 사건도 아닌 기록과 사건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형성해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건 무슨 문제냐? 권한이 없는 대법관들이 사건에 개입한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제가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던 633 원칙에 따르더라도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 네.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5월 1일 이 올라오고 나서 한 달 조금 지난 이 시점에 재판부 배당된 지 9일 만에 누가 뭐 쫓아옵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졸속적으로 했나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뻔하죠. 대선 개입이죠. 본격적인 대선 본선에 이제 돌입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개입하겠다, 관여하겠다. 네. 국민의 주권 행사를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고 기각이 났더라도 이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네. 대선에 개입을 했다라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상고 예. 기각일지라도.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는 파기환송이란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정해진 대로 움직였다라는 정황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거는 그러면 대선 개입이에요. 사법 쿠데타입니다. 예. 강한 의혹 제기가 그냥 뭐 음모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거 누가 설명해요? 대법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직접 묻고 싶어요. 과연 정말 4월 22일 날부터 전원합의체 회부한 날부터 기록 보고 검토하고 심리해 들어갔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본인들이 기록을 다 보기에도 불가능한 시간이지만 연구관들이 기록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걸 돌려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전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지금 시간 진행이 있었고 이제 더 걱정해야 하는 것은 지금 파기환송을 오늘 지금 선고했다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대선 전에 지금 항소심 결론을 내라고 독촉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이제 그 안에 뭔가를 저지르고 설사 그걸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형사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계속 대통령 재임 중에도 계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명주를 쥐겠다 손에 예. 뭐 이런 점까지 지금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게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감행했거든요. 네. 이 너무나 지금 황당한. 이거 어떤 사람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식의 무모한 판결을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국민의 시간이고 주권 행사의 시간에 사법부가 정면으로 뛰어든 거예요. 아 당연하죠. 의도와 편향성을 가지고 뛰어든 거고요. 저는 파기환송심에서 지금 이게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이요. 지난번 2020년 이재명 당시 대표 이재명 도지사의 전원합의체 선고가 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판결 법리도 뒤집은 겁니다. 네. 뒤집은 거예요. 그 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도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정치에 뛰어들겠다. 이거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 다퉈 나가야 되고요. 저는 이런 대법원이라면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도 다시 재상고심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우려스러운 판단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조항에 보면 그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공판 절차 정지 사유들이 있는데요. 이 사유를 추가해. 추가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이 전혀 아닙니다.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라는 측면에서의 법 개정이기 때문에 위헌이 전혀 아니고 대법원에 맡겨둘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판결의 내용에서는 정면으로 우리 이 지금까지 절차 진행 내용적 부분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까 네. 이제 내용을 보면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많아. 근데 어떻게 그게 다 10명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의적인 해석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었으나 그걸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개입해가지고 지금 사실관계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이 여기서 다뤄야 되는 사실은 골프를 했냐 안 했냐를 놓고 판단했어야 된다.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거든. 네. 그거를 그냥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판단을 지금 계속하면서 결론을 이끌어가고 이게 지금 소수 의견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이게 그동안의 대법원이 취해왔던 판례에도 반하는 이게 후퇴와 퇴행이다. 그리고 검찰의 장난질에 놀아날 여지를 사법부가 앞장서 지금 열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론으로 이르렀다. 이 얘기들이 지금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무리하게 지르겠다. 5월 1일 날 선고하겠다. 지금 이거를 대법원장이 밀어붙인 상황인 것이고. 근데 너무 나머지가 대놓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이게 대법관들을 이끌고 부안해동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혀 굴하지 않고 저희 당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을 세우고 이재명 후보가 뚜벅뚜벅 갈 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부분들 분명하게 가도록 하겠고요. 이 정치 판결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 길 가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 말씀 드리고 먼저 이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명 이걸로 공격할 게 뻔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럴수록 더욱 정신 바싹 차려야겠습니다. 이상 진보명언이었습니다.